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경납 건물에서 폭 2m짜리 대형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더 큰 공극이 존재할 가능성마저 제기돼 조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짜 면허증이 발급될 정도로 신분 확인이 허술하다 보니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고 파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를 상대로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공극, 즉 틈이나 구멍이 발견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측이 추가 조사를 위해서 주변부를 열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구멍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나 조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에서는 지난해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공극은 깊이가 8cm에서 20cm 정도였는데 지난 8월 다른 공극 하나가 감지됐습니다. 깊이 38, 가로 88, 세로 25cm로 이전에 발견된 공극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달 이 공극 주변 철판을 뜯었더니 더 큰 크기의 공극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공극 주변 부분의 철판을 뜯어보니 가로는 2m, 세로는 70cm로 당초보다 넓이가 6배 정도 커진 겁니다. 게다가 이 큰 구멍은 어디선가 샜을지 모를 윤활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이 윤활유가 두께 1m 20cm인 격체의 한 가운데쯤 설치된 덴돈 덕트, 즉 콘크리트 지지대에서 새어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껏 알려진 공극보다 훨씬 더 깊은 또 다른 공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균열이 굉장히 큰 균열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에가 공극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납 건물의 콘크리트 공극이 이처럼 깊고 크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빛 4호기는 아시다시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경납 철판 부식과 공극 등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미 정지되어 있기도 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수가 어렵다면 종국에는 조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조사 끝에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한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설명회를 열어 시공을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빛원전에서 공극이 확인된 원전은 4호기와 2호기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4호기, 2호기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1호기, 3호기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5호기와 6호기까지 조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실무 업무를 담당할 투자유치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법률과 공익 전문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추진단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갖고 현대차와 재협상할 투자협약서 수정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은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하고 현대차를 직접 상대할 협상팀은 광주시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주 중 합의를 목표로 오늘까지 현대차를 방문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이 의원 해외 연수 개선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의회 사무처 행정감사에서 의원 해외 연수를 여행사에 맡기다 보니 관광 위주로 계획이 짜여지기 십상이라며 지방의원 연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민주당 광주시당 핵심 당직자 등 12명은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24일 동유럽 3개국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나 눈총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짜 면허증이 발급될 정도로 신분 확인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개인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고 파는 일도 인터넷상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은 물론 가짜 신분증을 원천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과 각종 증명서, 심지어 여권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에 접촉해 위조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30만 원, 운전면허증은 50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작이 완료됐다며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처럼 제 얼굴이 들어가 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 등은 다른 사람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짜 신분증 매매가 가능한 것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발급 체계가 허술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으로 사진을 비교하거나 사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짜 면허증을 발급한 운전면허 시험장의 본인 확인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 당사자가 위조를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다른 사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은 동사무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증은 사진이 본인과 다를 경우 신분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분실 등을 이유로 재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한 해 100만 건, 주민등록증은 150만 건입니다. 이 가운데 잘못 발급되는 신분증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도난, 분실, 그다음에 부정발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가 신분증 부정발급으로 적발한 건수는 한 120건이나 채 안 될 겁니다만 신분증 위조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본인 확인과 정보관리 수준으로는 가짜 신분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 나옵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는 어제 84살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래 씨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어 양측의 변론을 듣고 다음 달 14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3건으로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차와 3차 소송은 광주고법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학교 운영에 써야 하는 법인 자체 부담금을 해마다 줄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법인이 교직원 연금 등을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2013년 18%에서 지난해 12%로 떨어졌습니다. 시민 모임은 사립학교 법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육청 지원금 등 공공자금에 의존하면서도 견제와 감시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모 장학회 전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도 황성욱 판사는 뇌물공여와 공익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장학회 전 이사 59살 안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장학회 기본 재산을 담보로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대출을 받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회계 자료를 요청하자 공무원 가족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자정쯤 담양군 금성면의 한 미국 처리장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건조기와 쌀 15톤 등을 태워 소방서 투산 3,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동 중인 건조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들은 가스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데요. 노약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스안전 지킴이로 나서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몸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매일같이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끼니도 챙겨주며 노부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주택이라 LP 가스 설비도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가스 켜놓고 이런 거 깜딱 잊어버릴까니 그런 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광주 지역에서 이런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노약자 주택은 만여 가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스안전 지킴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노약자 가정의 형편을 요양보호사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같이 협업 체제를 갖춰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인 가스사랑협의회는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낡은 고무관을 교체하고 가스 안전장치도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서 올 한 해 광주 지역에서 140가구가 가스 안전 설비를 보강했습니다. 특히 LP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가스 안전 지킴이로 활용하는 사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아시아 국가의 문화 담당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문화예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에 초청된 대상은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인도와 미얀마 등 16개 나라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계자들로 광주 비엔날레 등을 관람하고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화전당은 내년에는 아시아 대사관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에 이길형 홍익대 부교수가 위촉됐습니다. 광주시는 이 교수가 2010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과 2017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연출 등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시 경험을 갖고 있어 총감독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내년 9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당시 전남 동부권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희생자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70여 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은 인근 광양으로 확산됩니다. 여순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전후까지 광양 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피해자는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죽음을 많이 했죠. 전부 다가 억울한 죽음이다. 앞으로 여순 사건이나 그 아픔을 전부 다 이번에는 풀어야 될 걸로 봅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는 올해 여수 순천에 이어 광양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순 사건 등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 조사와 발굴,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여순 사건을 비롯해서 한국 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역사적 상흔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지역민들은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이 국회 특별법으로 이어져 그 진실을 규명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MBC 창사 54주년 특집 한반도 평화시대 전라도의 길 마지막 편인 전라도 한반도 번영을 이끌다가 내일 아침 8시부터 110분 동안 방송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CEO들이 참석해서 전라도가 평화시대의 대륙과 해양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첨단화와 문화관광 활성화,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한반도 번영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총 10억 4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19건의 양해각서 체결이 성사됐습니다. 또 함께 진행된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300여 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여해 최종 3명이 채용 확정됐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큰 일교차를 보이는 가운데 주말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화순이 영하 1.6도로 아침 최저기온이 가장 낮고 곡성 0.3, 나주 1.4, 광주 6도 등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영하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9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일교차가 최대 20도까지 차이 나는 지역도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